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 최강지구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운동 전에 먹어야 돼? 아니면 운동 끝나고 먹어야 돼? 이 질문 하나에 수많은 헬창분들이 매일 밤마다 잠 못 들고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정말 끝없는 논쟁이잖아요. 헬스장 가면 옆자리 친구는 공복이 최고. 아침 공복 유산소가 지방 태우는데 직방이야 라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또 다른 친구는 야 근손실 온다, 무조건 든든하게 먹어야지, 운동은 먹으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녁 운동 전에 김밥 3줄을 뚝딱 해치우는 모습을 보면 와 진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너무너무 헷갈리죠.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로 고민하거든요. 심지어 수십 년간 운동 이론을 연구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 몸은 복잡하고 개인차가 크다는 반증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복잡한 과학 용어 다 빼고 마치 옆집 언니나 오빠처럼, 아니면 여러분의 찐친처럼 그냥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호르몬 친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운동 목표, 즉 살 빼기인지 근육 키우기인지에 따라서 이 정답이 어떻게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복잡한 표나 그래프 같은 건 던져버리세요. 머리 아플 일 하나도 없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비밀 코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더 이상 헬스장 앞에서 샌드위치를 들고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눈물 글썽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 그리고 목표에 딱 맞는 맞춤 조언이 될 거니까 부디 편안하게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운동 효율을 200%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는 0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나서 이 황금 같은 비밀 코드들을 아낌없이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몸속으로 같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운동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친구들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은 자동차가 연료를 필요로 하듯 에너지가 충분해야 운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거든요.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무거운 중량을 들고 파워풀하게 진행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필요하죠. 이건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야, 이 무거운 걸 들려면 힘이 있어야지, 빨리 에너지 채워 하고 말이죠.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면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마치 기름 없는 차를 억지로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작동할 리 없겠죠. 그래서 운동 전에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는 것을 넘어 최적의 운동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경우 혈액 속에 충분한 포도당이 있어야 근육이 지치지 않고 더 많은 반복 횟수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는 결국 근육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답니다. 또한 운동 중에 느껴지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정신적으로도 든든하게 먹었으니 오늘 운동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슐린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 그것도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인슐린 친구의 역할이 뭐냐? 바로 지방 연소 스위치를 잠가버리는 것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에너지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을 때는 일단 혈당부터 써야 해, 지방은 나중에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이지 이 인슐린 친구 고맙지만 때로는 얄밉죠? 하지만 이 인슐린 친구의 작용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지방은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일어날수록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져서 지방 연소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살 빼기, 즉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것이라면 운동 직전에 든든하게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지방을 태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데 인슐린 친구가 옆에서 안 돼. 방금 들어온 밥부터 써야지. 지방은 건드리지 마. 하면서 지방 연소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심히 운동은 했지만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저 방금 먹은 밥에 칼로리만 태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열심히 운동했는데 지방이 안 빠지는 이 비극. 생각만 해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인슐린의 작용 때문에 운동 전 식사 타이밍과 종류 선택이 다이어트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굶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내야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운동 전에 꼭 뭔가 먹어야겠다 싶으시면 운동 시작 2시간 3시간 전에 소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면 통곡물 빵 샌드위치 반개 혹은 삶은 달걀 2개와 사과 반쪽 같은 조합이 좋겠죠. 이 정도 시간차를 두면 인슐린 친구가 어느 정도 제 할 일을 마치고 혈당과 함께 안정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완만하게 일어나고 충분히 낮아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니면 정말 운동 직전이라 시간이 없다면 바나나 반개 혹은 작은 에너지바처럼 아주 소량의 당분이 있는 간식만 드셔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주 소량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마치 운동 전에 시동 거는 정도의 연료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으면서도 운동 중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운동할 때 배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상체 운동을 하다가 속이 울렁거릴 수도 있고 복근 운동을 할 때는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 될 수도 있죠. 운동은 편안하고 즐겁게 해야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미리 드시는 것이 이 인슐린의 배신을 피하고 동시에 쾌적한 운동 컨디션을 유지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운동 시작과 너무 가까운 시간에 과도한 밥은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운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운동 끝나고 먹어야지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운동하면서 근육이 찢어졌으니 빨리 단백질을 넣어 복구해야 한다. 그래야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자라지 는 거죠. 이 말은 주로 근육 성장에 집중하고 이른바 벌크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운동 후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운동을 통해 미세하게 손상된 근섬유들을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복구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은 사실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근육세포는 영양분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 충분한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 합성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죠. 우리 몸이 오케이 지금이야. 근육을 만들 절호의 찬스 라고 외치면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충격적인 반전이자 동시에 마음이 놓이는 안심되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육의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지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운동 끝나고 딱 30분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쉐이크를 들이켜야 근손실을 막고 근육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지만 최근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30분 골든타임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헉, 놀랍죠?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운동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10분 지났는데 근손실 오면 어떡하지? 집에 가서 씻고 먹으면 벌써 1시간인데 망했네 하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준비해서 드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근육의 영양분 흡수 효과는 운동 후 최소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로 꾸준히 그리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하루 3끼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고루 분산하여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운동 후 식사파, 특히 공복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 유산소를 너무 과하게
또는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밥을 안 먹고 오랫동안 혹은 너무 강도 높게 운동하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맹렬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르티솔 친구는 좀 무서워요. 얘가 에너지를 끌어오려고 야, 지금 비상이야. 몸에 있는 단백질, 즉 우리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리자 라는 아주 가혹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방을 태우려다가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키워온 소중한 근육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은 우리의 기초대사량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말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할 수도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 공복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이 끝난 직후에라도 빨리 단백질과 소량의 탄수화물을 드셔서 이 코르티솔 친구의 근육분해 명령을 중단시키고 몸을 안정시켜야 해요. 무리한 공복 유산소는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코르티솔 친구는 단순히 배고픔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잠 부족, 과도한 업무, 학업 스트레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분비량이 확 늘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도 근육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은 꼭 자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고 힘들게 쌓아 올린 근육을 지켜낼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동 전이냐 운동 후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정답은 바로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몸이 가장 편안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편안해지셨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인슐린 친구와 코르티솔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를 고르듯이 나의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살을 빼고 싶다면 인슐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게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인슐린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영양분을 근육에 효율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목표에 맞춰서 가장 현명한 식사 타이밍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지방 감량 다이어트의 최우선 목표인 분들이라면 가장 편안한 타이밍은 바로 운동 직후 단백질 위주입니다. 핵심 조언, 운동 2시간 전에는 소량만 드세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해야 지방이 더 활활 잘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운동 전에 드실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에너지바 반 개나 바나나 반 개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마저도 공복이 편안하다면 굳이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삶은 달걀 혹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 식품을 빠르게 섭취해서 근육 회복과 근육량 유지에 집중하는 거죠. 웹 검색 결과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단백질 섭취는 운동 직후 30분이 아니라 12시간 내 혹은 24시간 내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둘째, 근육 성장 벌크업이 최우선 목표인 분들이라면 가장 편안한 타이밍은 바로 운동 1시간 전 엔드 운동 직후입니다. 핵심 조언, 운동 전에 충분한 에너지로 운동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끝난 후에는 손상된 근육의 복구 재료를 빨리빨리 넣어주세요.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되 단백질도 적절히 포함된 식사가 좋아요. 예를 들어 현미밥과 닭가슴살, 고구마와 소고기 같은 조합이죠.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야 고강도 운동을 거뜬히 해낼 수 있고 이는 근육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30일 또는 40일 비율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때는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틴 쉐이크와 바나나 혹은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근육 합성률이 높아져 있으니 하루 동안 단백질 섭취를 여러 번 나누어 꾸준히 해주세요. 셋째, 건강 유지, 가볍게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가장 편안한 타이밍은 바로 언제든 오케이, 소화만 잘 된다면입니다. 핵심 조언, 너무 배불리 먹지만 않으면 돼요. 배고픔만 면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 타이밍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평소대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운동 전에 허기만 지지 않도록 가볍게 과일이나 견과류 등으로 간식을 챙기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 중에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운동하면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지고 운동의 즐거움도 반감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억지로 하는 식단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즐겁게 지속할 수 없다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면서 운동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식으로 이어지거나 운동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융통성 있는 친구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밥 먹는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과 목표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꾸준함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매일 닭가슴살만 먹다 보면 금방 질리고 물리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해서 근육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채워주는 센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 대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좋은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분들도 걱정 말고 식물성 단백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또한 단백질 보충제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매 끼니에 단백질을 고루 분산하여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답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일 뿐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량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 섭취를 매일 권장하지만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g에서 최대 1.5g까지 늘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에 최소 72g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 시에는 물도 아주 충분히 마셔주는 거 잊지 마세요. 물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도로를 닦을 때 물을 뿌려주듯이 우리 몸속의 영양소들도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편안하고 솔직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운동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어쩌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시간 때문에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오늘 저녁 식사 타이밍과 나의 운동 목표를 편안하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도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희 우주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고민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잔혹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우정의 증표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